인생전쟁 6. 우울증과 욕망의 심리학.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나를 구하는 법.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없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존재일까? 모두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다. 이 감정들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현대 심리학과 수많은 임상 연구들은 이 감정들이 인간 보편의 경험에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문제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오디오북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을 5가지 심리적 고통, 즉 우울증, 자기비난, 현실 불만족, 충족되지 않는 욕구,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베스트셀러 심리학 저서들의 이론과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해를 넘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제1장 우울증의 그림자 무기력과 자기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경과학자 요아임 바우어는 그의 저서 현실 없는 현실에서 현대인의 우울증과 불안을 디지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한다. 이 책은 2024년에 출간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욱 깊어진다는 역설을 신경과학적 근거와 임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바우어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현실감 상실이다. 인간의 뇌는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타인의 삶, AI와 나누는 대화, 게임 속에서 경험하는 성취는 뇌의 보상회로를 실제 경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극한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가상 경험은 진짜 감정적 교류와 신체적 접촉 없이도 보상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자극을 갈망하게 된다. 바우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뇌는 진짜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화해왔다. 타인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악수의 온기, 포옹의 압력.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우리의 거울 뉴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진정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을 모두 제거한다. 우리는 텍스트와 이미지, 이모티콘만으로 소통한다고 착각하지만 뇌는 이것을 진짜 소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 현실감 상실은 3가지 심리적 왜곡을 초래한다. 첫 번째는 비교의 왜곡이다. SNS에서 우리는 타인의 압축되고 편집된 성공 스토리만을 보게 된다. 여행 사진, 승진 소식, 완벽한 가족 사진, 수상 경력. 이 모든 것은 실제 삶의 연속선상에서 극히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편집된 정보를 통계적 표본이 아니라 전체 현실로 받아들인다. 바우어는 이를 표본 추출 오류라고 명명한다. 인간의 뇌는 통계학적 사고에 취약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정보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SNS는 우리에게 수많은 성공 사례를 끊임없이 노출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성공이 보편적이고 실패가 예외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이 왜곡된 기준과 비교한다. 두 번째는 대리만족의 함정이다. 온라인 세상은 무한한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바우어는 이 현상을 도파민 과잉 공급 증후군으로 설명한다. 도파민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자연 상태에서 도파민은 실제 노력과 성취를 통해 분비된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노력 없이도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문제는 뇌가 이 인공적 도파민 분비에 중독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진짜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더 쉽게 좌절하며 더 빠르게 포기한다. 대리만족은 일시적 안도감을 주지만 진짜 현실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리만족에 익숙해질수록 진짜 현실에서의 좌절감은 더 커진다. 바우어는 이 순환 고리를 우울증의 피드백 루프라고 부른다.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의 퇴화다.
바우어는 정신과 의사로서 직접 대면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현실 없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임상 관찰을 기록한다. 나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초기에는 모든 치료가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치료가 보편화되었다.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화상통화로는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 호흡의 리듬,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깨무는 입술의 습관 등을 포착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 스스로가 의사가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다고 고백했다는 점이다. 바우어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 신체적 공존을 전제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화면 너머의 소통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것은 진짜 공감을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공감 능력의 퇴화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악화시킨다. 바우어는 현실 없는 현실에서 한 사례를 상세히 기록한다. 40대 여성 환자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지인들의 여행 사진, 자녀들의 성취, 부부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며 깊은 우울감을 느꼈다. 특히 전업주부인 그녀는 자신의 일상이 타인에 비해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바우어는 그녀에게 2주간 모든 SNS를 차단할 것을 권했다. 환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중요한 소식을 놓칠 것 같은 불안,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 심심함을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러나 2주일 후 환자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다. 처음 사흘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휴대폰을 찾았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남의 이야기를 더 이상 강제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안도감을 주는 줄 몰랐다. 그리고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에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고 남편과 진짜 대화를 나눴다. 바우어는 이 사례를 통해 디지털 단절이 단순히 정보 차단이 아니라 진짜 현실과의 접촉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환자는 SNS를 끔으로써 타인과의 비교에서 해방되었고 대리만족의 유혹에서 벗어났으며 직접 대면 소통을 통해 공감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심리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주디스 실즈는 2005년 출간된 변화 본능에서 인간이 왜 변화를 두려워하고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는지를 진화 심리학과 인지행동 치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실즈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안전지대의 덫이다. 실즈는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그토록 힘든 싸움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가 아무리 끔찍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편하기 때문이다. 진흙탕처럼 끔찍하지만 편안한 그곳의 이름은 안전지대이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에서 웅크린 채 보낸다. 그곳은 익숙하고 아늑한 항구 같은 곳이다. 실즈는 안전지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거짓된 안도감을 분석한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의 환영이다. 안전지대는 비록 불만족스럽더라도 내일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실즈는 이를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불만족스럽지만 예측 가능한 환경은 만족스럽지만 예측 불가능한 환경보다 뇌가 더 선호한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의 산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메커니즘은 우리를 우울과 무기력에 가둔다. 두 번째는 낮은 에너지 소비의 유혹이다. 안전지대에서는 이미 자동화된 행동 패턴을 따라가면 된다. 실즈는 이것을 인지적 인색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미룬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안정성이다. 안전지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안정적인 정의를 제공한다. 실즈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의 총합이다. 만약 내가 변화한다면 과거의 나는 무엇인가?
변화는 과거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자기의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나야라고 말하며 변화를 거부한다. 주디스 실즈는 변화 본능에서 한 사례를 상세히 기록한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가 30년간 같은 회사에 다니며 우울증과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직장 생활에 고통을 받았지만 퇴사를 결심하지 못했다. 실즈는 그에게 1:1 상담을 통해 안전지대의 덫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했다. 환자는 퇴사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실즈는 그 두려움을 분석했다. 환자는 퇴사하면 경제적으로 파탄날 것이라고 믿었다. 실즈는 그가 실제로는 충분한 퇴직금과 저축이 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시켜 주었다. 환자는 퇴사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실즈는 그가 직장 외부에도 친구와 취미 활동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환자는 퇴사하면 인생의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즈는 그가 퇴사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현실 확인이 아니었다. 실즈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이 과장되었음을 깨닫도록 유도했다. 환자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퇴사를 결심했고, 퇴사 후 1년간의 추적 관찰에서 우울증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실즈는 이 사례를 통해 안전지대의 덫에서 벗어나는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용기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작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연습이다. 매일 조금씩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해보라. 새로운 경로로 출근하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주문하고 만나지 않던 사람과 대화하라. 이 작은 연습들이 뇌의 변화는 생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요아임 바우어와 주디스 실즈의 이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우울증을 분석하지만 두 이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현실과의 진정한 접촉과 작은 변화의 누적이다. 바우어는 디지털 환경이 만든 가상현실이 아닌 진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실즈는 익숙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안전지대가 아닌 불확실하지만 성장이 있는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바우어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정보의 통계적 왜곡을 인식하는 것이다. SNS에서 성공 사례를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편집된 정보다. 나는 실패의 99%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리만족을 식별하는 것이다. 게임, SNS, 온라인 쇼핑 등 노력 없이 즉각적 보상을 주는 활동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이것이 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아니면 단지 문제에서 도피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는 진짜 공감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문자가 아닌 직접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라. 대화 중에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몸짓에 집중하라. 바우어는 이를 공감 능력 재활 훈련이라고 명명한다. 실즈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 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작은 이탈을 연습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씩 평소와 다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라. 이것은 뇌의 변화는 생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라. 나는 퇴사하면 경제적으로 파탄날까봐 두렵다가 아니라 나는 퇴사 후 6개월간의 생활비가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렵다로 구체화하라. 구체화된 두려움은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고 객관적 검증은 과장된 두려움을 현실화한다. 세 번째는 정체성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진술을 나는 지금 게으른 행동을 선택하고 있어라는 행동 진술로 전환하라.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만 행동은 선택 가능하다. 우울증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위지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환경이 강요하는 왜곡된 비교, 대리만족의 함정, 공감 능력의 퇴화, 안전지대의 덫,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진화적 두려움이 만들어낸 복합적 심리 상태다. 그러나 당신은 이 그림자 너머로 나아갈 수 있다.
바우어는 말한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시킨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실즈는 말한다. 안전지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진짜 안전은 변화하는 능력에 있다. 당신의 우울감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안전지대에 머물렀고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일시적 위안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진짜 현실과의 접촉을 회복하고 작은 변화의 성공 경험을 축적할 때 우울증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힌다는 것을.